예,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송기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최명기 선생님을 모시고 그 멘붕 정신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습관을 못 바꿔요. 이런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습관에 대해서 다양한 또 고민 상담이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떤 상담 고민부터 있나요? 첫 번째는 제가 먼저 한번 그 세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너무 게을러서 일을 미룬다. 예. 두 번째는 너무 꼼꼼하다. 예. 그 다음은 너무 사람을 의심한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미루는 것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네, 그러면 제가 미루는 사연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친구들이 와서 제 방을 보면 지저분하다고 한마디씩 해요. 설거지도 잔뜩 쌓여 있고 옷도 여기저기 그냥 쌓아놓거든요. 하지만 저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은데 청소도 좀 미루고 정리도 좀 미루면 어때요? 그렇게 깔끔하게 살아야만 되는 건가요? 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꼭 끝까지 일을 미루었다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일부러 미루는 건 아니에요. 네. 꼭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공과금 같은 경우 마지막 날에 납부해야 하는데 그 전에 내면 아깝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제 생각은 또 그래요. 그거 좀 늦게 내면 어때요? 조금 가산이 있긴 하지만 엄청난 금액은 아니잖아요. 남들은 미리미리 하면 안 되냐고 하지만 꼭 그렇게 강박적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 남자친구와도 한번 싸웠어요. 매번 제가 약속에 늦는다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는 건 아닌데 화장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보면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늦게 돼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만나서 또 잘해주면 되는데 왜 다들 저보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분은 되게 미루시는 거를 되게 습관화 하셔가지고 네. 매사의 일을 다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네. 다음에도 괜찮지 뭐 이렇게 미루시는 분 같은데요. 사실 근데 미루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분 말고도 주변에 상당히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고민 상담이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혹시? 일단 이제 미루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당사자는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주위에서는 답답해서 답답하죠. 제가 그냥 이분 걸 대신 해주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직장생활 하다가 보면은 꼭 그 마감일까지 일을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하게 되는데 또 탁 내뱉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날까지 하면 되지. 왜 중간에 이러지 마시라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일을 미루는 분들은 본인은 굉장히 편한데 이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게 있고 또 일을 미루는 분도 자기가 미뤄서 일이 잘못되는 건 별거 아닌데 이런 분들일수록 남이 일을 미루면 또 난리가 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 다음에 꼭 자기가 일을 미룬 거에 대한 핑계를 남한테 찾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약속 시간에 늦었다. 그러면은 버스가 늦게 왔다. 그리고 버스 기사한테 미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본인도 남이 어떤 미루었을 때 본인이 받았던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일을 미루는 타입 중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게 이제 버릇이고 또 그렇게 어떤 타고 태어난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일을 미루는 거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고 좀 공격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의사를 관철한다. 이거는 어떤 표현이 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공무원이나 뭐 관료화된 데에서 뭐 이거저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처음부터 절대로 안 돼요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안 돼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기 싫어요. 그럼 안 돼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조금씩 미루다가 보면은 나중에 뭐 뜻대로 안 됐네 이러는 거죠. 결국은 이제 부부가 있는데 신혼부부예요. 그러면 이제 청소도 해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안 한다 그러면은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요. 내가 해줄게. 근데 조금만 기다려.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되면 결국 참지 못하고 이쪽에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하게 되지 않나요? 네, 다른 사람이 저도 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조금 이런 타입에 속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뭘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하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해보면 안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답답해서 제가 뭐 후사닥 해버리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일을 미루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익을 본 거예요. 아 그렇죠. 본인은 그냥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또 결과적으로 또 상대방이 했으니까. 네. 좋겠어요. 그러나 또 그 일을 미루는 사람은 죄책감을 갖다 없애는 이유가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답답해서 먼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습관적으로 미루는 분들은 본인이 의식상에서는 그냥 하려고 했는데 또 의식상에서는 뭐 그러려고 했는데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어떻게든 그 일을 남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좋지 않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나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약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는 게요. 약속 같은 경우에도 늦게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늦게 나가는 거를 갖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가치 있다는 거를 갖다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먼저 나가면 안 돼. 그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아요? 여성분들은 이제 그 연애에서 그렇고요. 남자분들은 모임에서 그렇죠. 모임에 꼭 중요한 분들은 늦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일찍 안 오시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일을 미루는 거와 관계가 없이 대인 관계에선 그런 면을 또 짚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베이직하게 보다가 보면은 그 정신과에서 그러니까 수동 공격적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패시브 어그레시브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엄마가 굉장히 잔소리도 많고 엄마가 굉장히 이것저것 억압적이에요. 그럼 엄마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게 되면은 만족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하겠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화도 나가잖아요. 자신의 공격성을 표출하는 거를 갖다 조금씩 일을 미루는 거로 해요. 미루고 게으름. 그러다가 보면은 그게 제일 처음에는 어떤 자신의 무의식적인 부분을 좀 분출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게 사용됐었던 건데 나중에 조금씩 가다가 보면은 그게 자신의 습관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첫째는 그냥 게으르다 그래서 이게 버릇이거니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패턴을 잘 본 다음에 혹시 특히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 게으름이 어떤 의미에서 내가 대인관계에서 남을 좀 조종한다거나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패턴이 아닌가 한번 분석해봐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게 단기전 전투에서는 이익을 보는데요. 전쟁으로 놓고 보면 손해가 되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일을 갖다 밀어서 일을 남한테 맡기는 사람도 짧게 보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 순간적으로 좀 일을 안 하니까 편하고 좀 손을 덜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 룰에 아닐 수가 없잖아요. 손해잖아요.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을 갖다 미루고 그럼으로써 자기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고 그럼으로써 또 이익을 꾀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그때는 이익인 것 같지만 인생으로도 그렇고요. 또 남을 그렇게 대해서 이익인 것 같지만 자신을 대하게 됐을 땐 결국 손해가 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위 레벨의 일에 대해서는 그 규칙과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공과금을 매번 늦게 낸다. 그런 통장에서 그냥 빠져나가게 하고 또 이제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내가 게으르면 부지런한 사람이랑 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앞에 얘기된 충고에 정반대되는 얘기를 마지막에 또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상담 내용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로서도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꼼꼼함에 대한 사연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었을까봐 항상 불안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확인을 자꾸 하는 편이에요. 혹시 틀렸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뎌요. 위에서는 계속 언제까지 되냐고 확인을 하는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일을 하다가 자꾸 이미 지나간 것을 되돌아가 확인하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 남들은 대강대강 넘기는 일도
밤을 새워서 하고는 합니다. 제 방식대로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고 동료들도 저하고 일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연애도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데 친해지고 자꾸 만나다 보면 여친의 사소한 실수 같은 게 자꾸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다 보면 잔소리가 되고 여친은 싫어합니다. 중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하고도 막상 시험은 노력에 비해 못 봤는데 잘 보지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도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죽어라고 노트 정리만 하고 막상 제대로 외우지는 못했거든요. 저 자신도 제가 답답해요. 고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결국은 불안해지면서 다시 꼼꼼히로 돌아옵니다. 좀 시원하게 살아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본인이 지나친 꼼꼼한 성격 때문에 본인도 좀 힘들고 주변 사람도 이게 피곤해하는 분 같은데요. 이게 뭐 강박증 같은 거 이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강박적이라고 했을 때 이제 강박증과 강박적 인격을 이제 섞어서 얘기했는데요. 약간 번지수는 다릅니다. 이제 강박증은 증상이어서 이제 강박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뭐 지저분한 손을 자주 씻는다든가, 아니면은 숫자에 대한 강박도 있습니다. 숫자요? 네, 그래서 강박증이 심하신 분들은 뭐 사자에 대한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길 가다가 사자가 들어간 도로만 보면 전부 피해 다니십니다. 4층에도 안 내리시겠네요. 네, 그래서 공포증에 해당하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나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원래 물을 잘 드셨던 분이에요. 근데 텔레비에서 육각수라고 광고하신 거 그렇죠. 기억나세요? 육각수 광고를 본 다음부터 물이 육각형으로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 물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 속을 위로 육각형이 까서 아프게 하면 어떡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물을 마실 때마다 이게 육각형인지 오각형인지 확인하면서 마시게 되면서 물을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자칫 건강까지 해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에 대한 강박증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박증은 강박증이란 하나의 이제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강박증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반응이 좋은 분도 있어요. 근데 강박증이고요. 뭐 손 오래 씻고 뭐 지저분하게 남이랑 못난 강박증이고요. 강박적 인격은 이제 강박증이랑은 달라요. 이제 강박적 인격은 되게 꼼꼼해요. 꼼꼼하면서 자신의 규칙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규칙대로 일을 해야만 돼요. 아이고 피곤하네요. 진짜. 남의 규칙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강박적 인격인 분이 직장 상사가 되게 되면은 밑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돼요. 또 강박적 인격 장애인 분이 밑에 직원이라도 무지 피곤해요. 일하나 시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타이프 치는 건데 밤을 새서 해요. 틀렸을까 봐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강박적 인격 장애거나 어머니가 강박적 인격 장애면은 자식들이 진짜 피곤해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더라도 누가 한 번만 집에 왔다 가면 하루 종일 청소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강박증이라기보다는 이제 강박적 인격 장애가 있으신 거예요. 이제 강박적 인격 장애에 해당되는 첫 번째 기전은 불안이에요. 불안. 그래가지고 이게 자신이 하던 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불안한 거예요. 있는 대로만 해야죠. 불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컨트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결국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컨트롤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대로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내 삶에 끼어들어왔는데 나랑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본인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자신의 요 방식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컨트롤해서 남이 내 방식에 따라오게 해야 돼요. 참 피곤하네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깝깝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래도 바뀌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강박적 인격장애인 분들은 내 방식은 옳고 남의 방식은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을 자신의 마음의 감옥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이분은
속 시원하게 살고 싶다고 해보니까 네. 이제 바뀌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요거만으로도 바뀌실 거예요. 네. 지금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바뀌는 방법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완전히 그 확 부닥치는 직면과 일탈이 있고요. 네. 이제 점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직면과 일탈은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아우 뭐 날 바꿔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네. 다 그만두고 뭐 1년 동안 여행도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네. 자의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거. 네. 그것도 일종의 좋은 방법이 돼요. 예. 한번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휴직이 네. 아노미가 있으면서 다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현실에서는 쉽지 않아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인 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모든 거를 바꾸는 건 아니라 만약에 매일 직장에 늦을까봐 네. 8시까지 9시까지 출근하면 되는데 8시 30분에 출근했으면은 강박적으로 반대로 난 8시 40분까지 절대로 회사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네.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한 부분에 있어서 뭐 하나쯤 뭐 어겨보든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이제 바뀔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도 방법의 하나이고요. 또 이렇게 강박적 인격 장애인 분들은 되게 남의 욕 먹는 걸 무지 싫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을 꼼꼼히 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예. 당신들은 나를 갖다 건드리지 말라는 게 모토예요. 아이고.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 조언이나 이런 좀 조언도 따끔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잘 못 받아들이겠네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좀 문제네. 고쳐보면 어떻겠냐. 이런 조언 같은 경우도. 이제 어거지로 하긴 하는데 네. 마음속으로 분노가 있죠. 분노가.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군요. 되게. 열심히 잘하려고 그러는데 분노가 있고 분노 다음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예. 또 완벽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네. 나는 왜 그런 얘기 들어야만 됐었을까? 네.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면 일 중독도 되지 않을까? 너무 밤까지 이렇게 오래 하고. 네, 그래서 예. 강박적 인격장애인 분들 중에 워커홀릭이 많아요. 그렇군요. 워커홀릭이 네. 많아요. 완벽주의자들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강박적이기도 하고 네. 본인의 능력도 같이 맞춰가게 되면은 강박적 인격장애인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성공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능력이 없는데 강박적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강박적 인격인 분들한테 좀 충고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좀 세상은 넓고 네. 본인의 방식이 있지만 다른 방식도 좀 맞을 수도 있고 또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 언젠가는 제한된 시간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강박적 인격장애인 분들이 나이 들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나이 들고 나서 결국은 인간이 가장 컨트롤 못하는 건 자신의 몸이잖아요. 예. 지금은 뭐 우리가 이렇게 매일 자기가 샤워하고 숟가락으로 떠먹고 밥 먹는 거 너무 당연하게 예. 생각하지만 나이 들게 되면 그게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거든요. 그때 이 강박적 인격장애인 분들이 무너져 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짐이 있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자유를 갖다 주기 위해서 그게 약간의 일탈이 됐건 네. 아니면 조금씩 자신의 벽을 허무는 게 됐건 네. 조금씩 노력하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니고 또 우리 상담 의뢰한 분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예. 저희 굉장히 이런 환자분들이 이런 의심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본인은 환자로 안 오고요. 예. 주위에서 주변 분들은 많이 데리고 와요. 그렇군요. 저는 남들이 별 뜻 없이 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도 자꾸 의심을 해요.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밥 먹으러 갈 때 실수로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동료들이 먼저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일부러 저를 따돌리나 한참 생각을 해요. 누군가 실수로 툭 치고 지나갈 때도 네.
일부러 나한테 시비 걸려고 저런 게 아닌가 또 한참 생각을 한답니다. 예. 동료들이나 뭐 상사들이 농담으로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저게 나한테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 사는 것이 피곤해요. 그런데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선 그게 더해요. 네. 남자친구가 바쁜 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고 나중에 전화하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왜 아까 전화 안 받았어? 화부터 내게 된답니다. 남자친구가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을 해도 분이 안 풀려요. 네. 시간이 걸려요. 남자친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자꾸 확인하게 되고요. 귀차 타는 듯이 대답을 안 하면 혹시 저 말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가요. 네. 이전 남친과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의심하고 확인하게 되는데 왜 그러지요? 이번은 뭐 의부증 이런 거 네.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괜히 뭐 그런 의도도 아닌데 꼭 이게 아닌가 또 이렇게 의심을 해가지고 네. 좀 사람과 좀 거리를 좀 두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이런 분들은 좀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은 남한테서 문제를 찾는데 네. 그걸 이제 정신과에서는 투사라 그럽니다. 투사. 예. 예를 들어서 투사의 가장 대표적인 투사가 화풀이에요. 화풀이. 화풀이요. 예. 네, 여기서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네. 직장에서 막 상사한테 야단 맞았는데 상사한테 뭐라고 하면 잘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애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근데 그러신 분들 주변에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가장.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의심하게 되는 많은 부분은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해서 남을 의심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르신 되면 치매 생기시잖아요. 네. 치매가 생기면 남을 자꾸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왜냐면 본인이 지갑을 이제 치매가 되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누가 날 속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네. 물건을 꼭 숨겨놓으시거든요. 네. 숨겨놓고 본인이 어디 숨겨놨는지 잊어먹어요. 막 찾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남이 물건을 가져갔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물건 나오잖아요. 네. 그건 내가 깜빡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여기 갖다 놨다 그래요. 아이고. 자, 이제 결국은 그게 생기는 이유는 치매에 생기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투사하게 되잖아요. 예. 비슷하게 결국은 저희 이제 어른들 말에 자격지심 있잖아요. 예. 결국은 내가 자기한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갖다 툭 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남이 나를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지나치지 못하는 거죠. 네. 결국 문제의 해결책을 갖다 결국 어떤 점에서 생기냐 하면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찾는 데서부터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여자로서 난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뭐 굉장히 내가 남자가 날 당연히 좋아해야 한다고만 생각하게 되면 의심 안 하거든요. 네. 또 직장에서도 내가 굉장히 유능하고 네.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어서 남들이 나를 갖다 그냥 일부러 따돌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의심 안 하거든요. 네. 결국은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에서 생기게 되는 부분이 많고요. 네. 또 생기게 되는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부분은 결국 낮게 평가하는 게 상당 부분은 비교당하고 야단 많이 맞고 자라게 되면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야단을 많이 막 그러니까 비교당하고 비교당하고 너네 이거밖에 네. 못하니? 넌 왜 태어났니? 넌 이거밖에 못해. 아. 그러다가 보면은 그게 결국 부모님에 해당되는 말이 자기의 한 마음의 한 부분으로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거든요. 실제로는 자기 능력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릴 때 들어왔던 말이 남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정도 위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네네. 좀 낮춰서 평가하는 이런. 네네. 그러면서 항상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자기 마음 안에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깎아내리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는 아니라요. 이제 정신분열병 걸리게 되면은 그 현실감의 축이 망가지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병, 조현병 걸리게 되게 되면 망상이 생기면서 네. 막 뭐든지 내가 하면 될 것 같다는 과대망상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정치인들 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누가 자기 쫓아다닌다는 피해망상이 생기는 분도 있고요. 예. 어떤 분들은 이렇듯이
사람들이 나를 해치고 일부러 못 살게 구니까 의심하는 망상이 생겨요. 네. 결국은 본인이 갖고 있었던 무의식이 병에 걸려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엔 옛날에 공산당이 집권을 했을 때는 네. 과대망상의 주된 소재가 나는 모택동이었대요. 아.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망상의 주제가 바뀌었대요. 어떤 걸로 바뀌었나요? 나는 재벌의 아들, 딸이야. 아, 변화되는 사회상을 다 느껴질 수 있는 네. 부분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결국은 본인에 대한 예. 자신감을 갖다 회복해야 되고요. 예. 본인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의미에서 또 심리치료 같은 걸 통해서 또 자신의 또 위로도 많이 받고 네. 또 생각보다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결국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성취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의심하는 부분은 정상적인 선에서 멈추게 되고요. 네. 또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또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바꾸는 것도 또 도움은 돼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은 인사가 너 왜 그랬어거든요. 그러면은 너 왜 그랬어 얘기할 때마다 반대로 고마워 라고 얘기하든가 네. 뭔가 다른 거로 이제 일부러라도 바꾸는 마음의 규칙을 만들면 이제 예. 그런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면 네. 그냥 자기 야단치고 이렇게 다른 사람 깎아내리려 이런 게 아니라 자기한테 좀 조언을 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네, 너 왜 그랬어라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 의심이 가지고 너 왜 그랬어 물어보지 말고 하다못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아. 라고만 바뀌어도 다르고 다르니까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예. 아니면 또 의심이 갈 때 적어도 뭐 하루는 참았다 얘기한다든가 네. 그런 의심이 풀리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간단한 규칙들을 만들면서 자기 존중감을 찾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자꾸 확인하고 자기 암시를 주면서 또 이게 벗어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오늘 미처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습관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또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보게 되면은 바꾸지 못했을 때 또 자신에 대해서 또 좌절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연히 나는 이런 사람이고 당연히 나는 옳다는 데서 벗어나서 네. 이렇게 질문을 갖다 가지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 단계 나간 거고요. 예. 습관을 바꾸건 바꾸지 못한 건 간에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또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한 순간 그 마음 자체는 습관이 바뀐 거고요. 예. 결국 그런 게 이어지다가 보면은 많은 습관들이 바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습관 자체만을 보는 것보다 네.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볼 때도 나의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것보다 예.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나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서 나에 대한 점수가 올라갈 때 또 나의 부정적인 나쁜 습관도 따라서 바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네. 부정적인 면도 물론 있지만 좀 자신의 좀 긍정적인 면을 더 네. 주목하고 조명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은 습관을 좀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인 듯 하네요. 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